호TV하고 한국사마천학회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중국인, 그 다음에 중국 전반에 관해서 심도 있는 정보와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로 시작되는 고사성어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보입니다. 가치부전이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글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붙자 빼고는 다 어렵네요. 그죠? 가짜는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거짓 또는 뭐 핑계, 뭐 그런 얘기. 치자는 우리가 치매 걸렸다 할 때 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멍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백치다 얘기도 하고, 그죠? 예. 그리고 뭔가에 미쳐 있을 때, 뭔가에 빠져 있을 때도 치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 보면은 뭐 거기 축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거 다 치자를 붙여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는 미쳤다라는 뜻이에요. 그 치자보다도 더 심한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짜는 일부러라는 뜻입니다, 그죠? 거짓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어리석거나 멍청한 척 하지만 미치지는 않은 것. 그러니까 일부러 못난 것처럼, 일부러 멍청한 것처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치부전은 36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6개는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오던 전략과 전술을 전부 다 네 글자 내지 세 글자로 딱딱딱 압축해가지고 36개 계책으로 요약한 겁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전략 전술책입니다. 이 36개 가운데 가치부전이 나옵니다. 어리석고 멍청한 척하되 미치지는 않은 것. 그래서 일부러 어리석은 척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군사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위장술이나 도회술. 도회술은 감춘다라는 뜻이고, 위장술은 꾸민다라는 거죠. 적이나 상대의 경계를 피하거나 늦추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례 1. 기원전 209년 한나라 시대 때입니다. 흉노의 우두머리인 묵특선우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 흉노하고 가까이 있었던 소수민족 가운데는 동호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이 동호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이 동호의 우두머리가 묵특에게 신하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해서 꾸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나라에 나는 네가 타고 다니는 명마가 그렇게 좋다면서 내가 그 명마를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아니 우리 임금이 타는 말을 내놓으라고, 이게 너무 지나치다, 한판 합시다, 한판 붙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묵특이 아니 뭐 까짓 거 말 한마디 주는 게 뭐가 아깝겠냐, 줘라 해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말을 줍니다, 동호에게. 그랬더니 이번에는 동호가 또 사신을 보내가지고 묵특이 거느리고 있는 미녀를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또 신하들이 아니 갈수록 심해진다 이것들이, 임금이 아끼는 여자까지 욕을 하다니. 그랬더니 묵특이 야, 뭐 여자에 또 얻으면 되지 뭐, 줘라. 또 미녀도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동호가 보니까 만만하거든요. 달라는 대로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동호하고 흉노 경계선상에 있는 흉노의 땅을 내놓으라 그래. 쓸모없는 땅이야. 영향력도 미치지도 못하고 있고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땅입니다. 땅을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관리도 못하고 뭐가 나는 것도 아닌 땅이니까 그냥 줘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묵특이 그 이야기를 한 신하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땅을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놈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용납할 수 없다. 그러고는 동호를 쳐들어가서 동호를 제압하고 북방 지역의 최고의 강자로 군림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묵특이 보여줬던 전략이 가치부전이죠, 그죠? 멍청한 거면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저놈 봐라, 저건 멍청한 놈이네라고 상대편에게 착각하게 만들고 상대편의 경계심을 늦추게 만들고 상대편이 느슨한 틈을 타가지고 동호를 공격해서 강자로 군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북송시대 때 명장인 적청이라고 하는 장수가 농지고라고 하는 자가 일으킨 반란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위장술입니다. 이때는 상대편에게 내가 멍청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을 멍청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방법은요, 장수가 구사하는 전략과 전술을 부하 장병들이 아예 모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 그러면 이게 새어나가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병사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적청이 어떤 방법을 동원했냐 그러면요. 자, 농지고 반란군을 아주 기세 등등하게 나오는 농지고를 토벌을 해야 되겠는데 이 정부군의 장병들이 한마음 한뜻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가 없어요. 반란군을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청이 어떤 이벤트를 벌이냐 그러면요. 사전에 동전 200개를 앞뒤가 똑같은 동전 200개를 구해오게 합니다. 가끔 동전을 주저하다 보면은 불량 동전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앞뒤가 똑같이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위에 있는 거푸집을 똑같은 걸 위에 눌러가지고 앞뒤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입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동전을 땅바닥에다가 200개를 던질 테니까 전부 다 앞면이 나오면은 우리가 농지고로 놈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겠냐? 그때 병사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동전 200개를 던졌는데 모두 다 앞면이 나온다. 이거 확률적으로 50%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적청이 동전 200개를 전부 다 땅바닥으로 던졌어요. 아니, 근데 놀랍게도 200개가 모두 앞면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병사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건 신의 계시다, 이거는. 이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전부 다 사기가 충만하게 됐죠.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동전을 나중에 뒤집어 보는 날에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죠? 전부 다 앞면이니까.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다, 기만이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적청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동전이 이제 가운데가 네모나게 뚫려 있으니까 이걸 모두 다 쇠꼬챙이나 나무꼬챙이로 땅에다 콱콱 박아요. 이제 뒤집지 못하게. 그리고 천을 씌워놓고, 야, 우리가 농지고하고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걸 뒤집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농지고를 무난히 반란을 토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일화는 자기 편을 멍청하게 만드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사기를 높이고 필승의 의지를 다지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재미난 일화 가운데,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게 삼국지에 나오는 사마의 아시죠? 사마의가 병을 핑계 대가지고 멍청한 척 음식을 먹여도 줄줄 흘리고 해가지고 결국 속에서 나중에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모두 멍청하고 어리석은 척하는 가치부전이라고 하는 네 글자에 해당되겠습니다. 20번째, 가탁왕명이라고 합니다. 가짜가 많이 나오죠, 그죠? 거짓으로 빌린다. 탁자는 빌린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신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왕명을 거짓으로 빌린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명령은 가장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빌리는 겁니다. 왕명을 핑계댄다, 왕명을 빌린다라는 뜻은 왕의 명령을 빙자해가지고 뭔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을 빌려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좌전에 나오는 건데요. 춘추시대 때, 춘추 초기 때 정나라 장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송나라가 말을 안 들어. 자꾸 이제 깐죽깐죽 되는 겁니다. 이 송나라를 공격을 해야 되겠는데, 주나라의 천자가, 그 당시엔 주나라 이제 천자가, 권위가 있고, 또 모든 제후들이 천자의 허락을 맡아야 돼. 형식적이나마. 송나라를 토벌하려면은
주나라 천자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장나라 장공이 주나라 천자를 만납니다. 찾아가가지고는 여차저차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송나라를 좀 치려고 하니까 좀 권위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명령을 좀 내려달라. 주나라 천자가 장공을 싫어해요. 그래서 푸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정나라 장공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어떻게 모멸감을 주냐 그러면 대개 제후가 찾아와가지고 주나라 천자에게 선물을 바치고 하게 되면 답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거기에 걸맞는 하사품을 내려줘야 되는데 정나라 장공에게는 기장 있죠. 기장. 쌀 가운데에서도 가장 거친 기장별을 한 수레를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멸시하는 겁니다. 에따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건데 사실 기장별은 하나도 쓸만한 게 아니고 먹을 만한 것도 못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나라 장공이 엄청난 모멸감을 당합니다. 그런데 정나라 장공의 측근 가운데 제중이라고 하는 참모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냐 그러면 수레에 한 수레에 실은 이 기장벼 위에다가 비단으로 덮어요. 수레 전체를.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리고는 그 비단에다가 글씨를 쓰게 합니다. 뭐라고 쓰냐 그러면 주천자께서 하사하신 물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귀한 물건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비단에 쌌으니까 그것도 한 수레에. 그러면서 뭐라고 떠들면서 수레를 몰고 다니냐 그러면 천자께서 송나라를 공격하라. 송나라를 토벌하라고 하셨다. 이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가타광명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송나라를 토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춘추 초기 때 제나라 황공이 천자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제후들에게 호령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존왕양이라는 겁니다. 왕, 주천자를 떠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나라 천자, 왕을 떠받들고 즉 왕명을 빌려서 오랑캐를 물리치고 제후들에게 호령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사례가 조조입니다. 조조는 충분히 한나라 황제를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죠. 그죠? 그 아들 조비 때 가서야 비로소 독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조는 어떡합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뭐 이름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백성들 사이에서는 권위가 있는 천자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천하를 호령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협천자 이호령제후라고 합니다. 협은 낀다라는 뜻이에요.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권위를 빌려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또는 누군가의 명령을 핑계대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때 가탁왕명이라고 합니다. 존왕양이나 협천자의 호령제후도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고사나 명언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 시작되는 고사성은 마지막 21번째입니다. 물론 뭐 이외에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다 소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죠? 왜?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당장 다음에 소개할 것은 각자로 시작되는 걸 소개하죠. 그죠? 가 밑에 붙은 받침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대보세요. 각자로 시작되는 것도 있겠죠. 간으로 시작되는 것도 있겠죠. 갓은 없겠네요. 그죠? 디귿 받침으로 끝나는 건 없겠네요. 그 대신 갈로 시작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분명히 갈. 그 다음에 감으로 시작되는 거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갑으로 시작되는 거 있죠? 갓은 없을 겁니다. 시옷으로 시작되는 거 없을 겁니다. 근데 강으로 시작되는 건 분명히 있겠죠. 그죠? 강. 그 다음에 뭐 지읒, 치읒 이런 건 없겠습니다. 그죠? 강으로 끝나나요? 그죠? 강으로 끝나겠네요. 되게. 강까지 하면은 되는데. 그래도 각, 간. 그 다음에 갈, 감, 갑, 강. 그죠? 아직까지 6기역자로 시작되는 항목 가운데에서는 6항목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희역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이거, 길이 멉니다. 자, 21번째 가화우인.
화를 남에게 미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화우인이라고 합니다.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다. 그런 얘기는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조책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나오는 네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국시대 때 조나라 효성왕 때 이야기입니다. 조나라 얘기 아까 뭐가 나왔었죠? 완벽기조도 나왔었고, 그죠? 가중연성할 때 나왔습니다. 그죠? 조나라. 진나라한테 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조나라하고 진나라 사이에 한나라라고 있어요. 조그만 나라가 또 있습니다. 전국 7개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이 한나라가 조나라하고 진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늘 오갈 데 없는 신세였어요. 더 조그매요. 조나라보다. 이 한나라의 상당이라고 하는 지역에 군수를 지내고 있던 상당 군수 풍정이라는 사람이 오도 갈 데가 없으니까 진나라한테 붙자니 힘들고 한나라는 버티기 힘들어서 조나라 효성왕에게 우리 상당군을 다 바칠 테니까 조나라에게 우리 좀 받아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놓고 진나라 조정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야 된다. 왜? 이게 호박이 넝굴째 굴러 들어왔는데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갑론을박을 합니다. 이때 반대했던 사람의 논리가 뭐냐 그러면 저 풍정이란 놈이 진나라한테 당할 화를 조나라한테 미루는 겁니다. 우리가 상당을 받아들였다가는 분명히 진나라의 공격을 받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효성왕이 결국은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상당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진나라가 백기가 이끄는 진나라 대군이 조나라를 쳐들어와서 장평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조나라 병사 40만 명이 생매장 당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재미난 사례입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중대부 이사라는 자가 술자리에서 술을 잔뜩 먹고는요.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가는데 그때 마침 노복 월계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자기는 문 앞에서 문 지키고 있는데 안에서는 술 마시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인인 이사에게 남은 술이나 남은 반찬 있으면 남은 안주 있으면 저 좀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가 이런 노복 주제에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 끼어드냐고 하고 혼을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볼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술자리로 돌아갑니다. 월계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요 문에다가 문지방 위에다가 물을 싹 뿌려요. 물을 뿌려 놓습니다. 임금이 그 문을 들어가다가 뭐가 물이 뿌려져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 있는 노복 있는 월계에게 야 이게 뭔 물이냐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젯밤에 중대부 이사가 여기 잠깐 서 있다가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오줌 놓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잖아요.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잠깐 서 있다 갔으면은, 근데 밑에 물이 뿌려져 있으면은, 물 같은 게 뿌려져 있으면은, 당연히 오줌 넣은 거죠. 그죠? 그 임금이 드나드는 문에다가 오줌을 넣고 갔으니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잡아다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또 일화가 또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비자에. 그래서 한순간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이게 노복인데 이게 하인인데 문직인데 심기를 건드려서 자기가 목숨을 잃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화를 미루는 남에게 화를 미루는 음모하고 상당히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였습니다. 좀 알자 고사성어 오늘 가로 시작되는 사자성어 또는 고사성어를 여러분들한테 21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표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P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자료로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가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생소한
노래와 음악을 이용한 간첩행위 가감부터 시작해서 화를 남에게 떠넘기는,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과화 우인까지 21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또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시고 하시면은 무력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으로 시작되는 교사생활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